예,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건강한 운동. 예, 이번에 그 튜토리얼 인트로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첫 영상일 건데, 제일 먼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기념비적인 첫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그 부상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나, 예, 그 페이스북 얘기할 때마다 되게 부끄러운데, 이상한 소리 많이 쓰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페이지에 뭐 제 몸 사진 같은 거 뭐 가끔 가다가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올린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허리 환자예요.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거의 아예 없는 수준이고 위에 세 개는 2개가 퇴행성이에요. 근데 제가 뭐 다친 얘기는 뭐 굳이 여기서 왜 다쳤는지는 뭐 얘기할 건 아닌데 크게 다쳤어요. 굉장히 거의 거동도 못할 정도로 휠체어 타고 다닐 정도로 다쳤었다가 재활해서 한 건데, 그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부상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사실은 사람은 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강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머리 위로 뭐 수백 킬로 막 들어 올린다고 해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나이 70 돼가지고 덤벨 컬은 막 60kg, 80kg 드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보다는 그런 거 못 들어도 뛰어다니는 할아버지가 되는 게 일반인한테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부상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건강 마이너스의 상태도 없고 플러스의 상태도 없는 0의 상태인 건강한 상태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거기서부터 플러스를 만드는 게 운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상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계획을 했고 이제 지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 환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페북 얘기도 했지만은 찾아보시면 제 몸 사진은 있긴 있어요. 제가 피지컬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워낙 큰 분들 많아서 제가 한 183에 지금 키는 체중이 뭐 한창 나갔을 때는 105까지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도 허리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이건 욕심 때문에 계속 다치는 거긴 한데, 저도 원래 마르는 체질이에요, 좀. 그래서 105까지 되게 힘들게 만들다가 평체 90대까지 유지를 하다가 지금 사진 찍는 거는 제가 병원에 10월 달에 입원해서 11월에 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살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거의 한 15kg 가까이가 증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85에서 80 후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다시 운동 복귀하면은 뭐 늘릴 생각인데 어차피 뭐 인트로에서 말했지만 이 페이지는 제 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뭐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의 이론을 들을 때,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몸들 많이 보시니까는, 전 궁금하시면은, 제 페이스북 주소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일반인의 건강한 운동, 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소 같은 거 달아놓거나, 페이스북에 바로 찾아보셔도 나오니까는, 뭐, 그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되게 부끄럽기는 한데, 어쨌든, 부상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운동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해지기 위해 운동이란 행위를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자가 옆 동네에 저기 무슨 뭐 호랑이한테 얻어 터졌다고 막 앞발컬 하면서 앞발 프레스 하면서 막 근육 키우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샌드백 막 앞발로 후드려 차면서 싸움 배우고. 동물은 생존이 기본이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생존을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다치려고 해요. 야생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동물도 작은 동물이 죽기 살기로 덤비려고 하면은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다치기 싫어서요. 다친다는 거는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고.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후천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이란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해요. 심지어 프로들의 경우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치고 부상을 당할 걸 어느 정도 감수하기도 해요. 물론 선수분들이 일부러 다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프로들은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상을 당한다는 얘기지 일부러 부상을 당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사람이란 동물만이 그렇게 강해지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회복은 돼요. 근데 완전한 회복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살갗만 살짝 찢어져도 흉터가 남아요. 심지어 심하게 찢어지면은 가끔 땡기기도 해요, 움직일 때. 근데 하물며 이런 관절, 인대, 건, 뼈 같은 결합 조직들이 파열이 되거나 부러지거나 찢어지게 되면은 완전한 100% 회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0.1%라도 이전과는 다른 후유증이 남아요. 나이가 엄청 젊을 때는 그 후유증이 당장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30대를 넘어가고 40대에 들어서게 되면 누구나 소위 어른들이 말하는 젊은 시절 몸을 함부로 막 굴려가지고 생긴 업보라고 하죠. 그 후유증들을 자기가 그때부터 책임을 지고 감수하기 시작해야 돼요. 프로 선수들만 봐도 그래요. 일반인들은 거의 쳐다도 볼 수 없는 넘사벽의 그 강함에 도달한, 경지에 도달한 테르인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만 봐도 아마추어 국대급 레슬러들 40 언저리에 들어서도 40이 뭐예요? 30대만 들어서도 관절 아프고 그 후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해요. 무하마드 알리 그분 전설적인 복서죠. 말년에 손도 못 들, 물컵도 못 들 정도로 고생했고 맨손으로 막 못 우겨놓고 솥불 차르신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최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말년에 그 젊었을 때 맨손으로 얼음장 깨시던 분도 말년에 손가락 관절에까지 풍이 와가지고 물컵도 못 들 정도였어요. 현역 보디빌더 중에서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이 페이지가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페이지까지는 아니어서 현역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보디빌더 분은 그분 영상에서 직접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관절이나 이런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옛날처럼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부상을 안 당해도 나이가 먹으면 사람은 약해져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젊은 시절 커리어에 한때의 그 과욕 때문에 큰 부상이라도 한번 당하게 되면은 엄청난 후유증이 생겨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뭐 200을 들고 싶어가지고 무리했잖아요. 그러면은 200을 40대까지는 꾸준히 들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부상 한번 당함으로써 나이가 먹게 되면 200은커녕 100도 들었다가 찌릿찌릿해지는 상태가 와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부상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한 건데, 어떤 운동이든 절대 무리를 하지 마세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천천히 롱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에 자극적인 거 많잖아요. 5일 몸짱, 뭐 3개월, 뭐 배우분 이름은 좀 그냥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3개월 권상우, 뭐 6개월 김종국, 뭐 이런 단기간에 뭘 이루어준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당장 이번 여름에 여자친구랑 수영장 가야 되는데 당장 복근이랑 갑박 필요한데 뭐 그런 거에 끌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쪽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분들이라면. 근데 여기서 확실히 말하지만은 일단은 3개월 튜토리얼에서 언급했듯이 약물을 쓰지 않는 이상 생초보 경력이 수년 된 분이 장기간 쉬었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는 가능한데, 일반인 초심자분들이 어차피 3개월, 6개월에 권상우라든가 김종국, 후성은 이런 몸 만드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듯이 그런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둘 중 하나예요. 약물을 요구하던가 하시는 분들의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하는 굉장히 과도한 그거를 요구를 해요. 엄청 빡센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논리잖아요. 정말 당연하잖아요. 남들이 1년 걸려도 될까 말까 한 걸 3개월 만에 이뤄준다는 프로그램이 절대 쉬울 리가 없어요. 남들의 1년치를 그냥 압축해서 때려 박는 거예요. 굉장히 하드코어한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의 무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역 트레이너나 여기 이제 선수분들은 그런 무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체육관 가가지고 진짜 막 흉곽이 터져나가고 어떨 때는 뭐 관절이 살짝 얼얼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극악하게 운동을 했는데,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게 내 직업이고 전부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영화 다운받아 보면서 이렇게 뭐 보충제 마시고 이게 노래도 좀 부르면서 닭가슴살 이렇게 데워가지고 먹고 그런 생활이 가능해요. 그 운동으로 인한 데미지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어때요? 일단 야근 끝나고 들어와서 몸 지금 누워 자고 싶은데 막 여기 막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데 막 과장님한테 막 2시간 욕 듣고 와가지고 체육관 가지 않으면은 근육이 오늘 다 풀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근거 없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꾸역꾸역 운동해요. 그 3개월 몸짱 프로그램을 죽을 것 같고 관절이 아프기까지 한데도 그냥 꾸역꾸역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시는 일반인 분들이 몸에 무리를 요구하는 그런 하드코어하고 축약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하면은 100% 부상 당해요. 그 부상이라는 게 이건 앞으로도 이제 기본을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부상이라는 고중량 들고서 하다가 뚝 끊어지는 한 방에 쉽게 말하면 아작이 나는 그런 부상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누적 부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뚝 끊어지고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뭐 약간 시큰시큰한다던가 좀 당긴다라던가 하는 정도인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2개월, 3개월 계속 하다가 누적이 되면은 어느 날 난 워밍업 하는 중량으로 워밍업 하고 있는데 억 하고 쓰러지는 부상, 누적 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점차 몸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생활이 몸을 갉아먹는 부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상은 대부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상을 언급하실 때는 이런 부상이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가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부상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일반인들은 그걸 쌓게 돼요. 직장 생활, 사회생활로 쌓은 피로감도 데미지가 맞아요. 근육만 움직여서 쌓이는 근육에 쌓인 데미지 말고 사람은 뇌가 있죠? 뇌가 느끼는 신경계통의 피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누구나도 누적이 돼요. 수험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직장 상사한테 갈굼받는 직장인들도 그런 걸로 뇌 누적 데미지가 쌓여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 선수들의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데미지의 회복도 중시하지만은 이런 신경계통의 뇌 피로와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데도 엄청나게 집중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 운동 프로그램의 운동 이론에서 설명하는 기본은 부상 조심하라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무리하는 프로그램을 짜지 마세요. 넣지 말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어느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로니 콜먼의 프로그램에서 뭐 12회씩 뭐 5세트를 해라 라고 했는데, 내가 12회씩 5세트를 해봤는데 일단 당장에 죽을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장에는 할 만한데 일주일 해봤는데 좀 땡기네, 뭐 관절이 좀 당긴다던가 근육이 당기네, 아니 뭐 이러면은 운동 횟수를 줄이든가 일주일에 하는 빈도를 줄이든가 중량을 더 줄이든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일주일 이때는 차이가 안 나는데 육체적인 차이는 없어요. 뭐 관절이 당긴다던가 뭐 근육이 당긴다던가 하는 건 없는데 2주일 정도 했는데 나 이거 원래 12회씩 5세트 하던 건데
별다른 몸에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운동이 하기 싫고 아, 왜 이렇게 찌푸둥하지 몸이? 그런 무겁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 제가 바로 앞에 설명한 뇌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데미지 그리고 피로가 축적된 거예요. 이때도 운동의 횟수를 줄이든가 볼륨을 줄이든가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증상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나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 강도를 만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부상을 경계하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실질적인 첫 번째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 부분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그리고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제가 여태까지 다 말한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세, 뭐 허리를 아치형 만들라, 뭐 자세를 언급하긴 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인 건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애초에 자세 때문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정도의 중량이라든가 운동 볼륨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는 얘기지만은 자세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경력과 수준이 됐을 때 얘기예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제가 본 경험에 의한 얘기는 제가 앞서 말한 내용. 대부분 누적 피로를 관리 못하고 자신의 피로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없이 그저 남들이 3개월 몸짱, 6개월 몸짱 시킨 대로만 꾸역꾸역 모르고 해서 그래요. 좀 험하게 말씀드리면은 무지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무식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무식하게 운동을 하고 그래서 무식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부상 당하지 말고 운동하자는 팁은 일반인 분들에게 딱 한 가지입니다. 자세 좋은 거는 어차피 일반인 분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세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교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고 지도받고 시간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꾸준히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은 알맞은 중량과 횟수 반복수 가지고 하시면서 배워나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부상 안 당하고 롱런 평생 80대 90대 100세까지 운동할 수 있는 가장 명심해야 될 지금도 실천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회사 갔다 와서 힘들면 그거 하루 쉰다고 해가지고 근육 풀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꼴랑 하루 쉰다고 풀어질 근육이면 운동 왜 하세요? 그런 운동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근육이라면은 그런 근육 있지도 않지만요. 했는데 몸이 아프거나 찌푸둥 하잖아요.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본인의 몸이 너 운동 이전에 너 이거 계속 하다가는 몸이 작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긴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하고자 한 여기까지 긴 내용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노니 콜먼의 운동 방법이든 권상우 씨의 김종국 씨 3개월, 6개월 뭐 몸짱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부터 기울이세요. 그게 운동하는 사람의 가장 1순위 목표고 덧셈 뺄셈부터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